지금은 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지금은 거리가 한 50m에서 60m 정도 된 마이크 테스트 로데 NT 5세대 USB 컨덴서 마이크의 음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무선 마이크 브랜드 양대 산맥 중 하나 로데의 무선 마이크 와이어리스 프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로데 하면 카메라용 마이크 액세서리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촬영 전문가부터 유튜버까지 쓰기 좋은 무선 마이크 중 끝판왕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야외 촬영이 많은 분들, 여행, 브이로그, 인터뷰 촬영 시에 유리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를 통해서 녹음할 예정이고 보정 없이 녹음된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로데에서 같이 보내준 USB 컨덴서 마이크 로데 NT 5세대도 끝부분에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실내에서 주로 쓸 마이크를 찾는 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제품을요 2주 정도 사용해 보면서 각종 테스트와 함께 느낀 장단점까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 상단에는 와이어리스 프로의 실물 사진이 있고 하단에는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에서 강조하고 있는 32비트 레코딩과 타임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박스를 뜯어보면요, 케이스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가 들어있는 충전 케이스, 나머지 하나는 액세서리가 들어있는 액세서리 케이스입니다. 액세서리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액세서리는 상당히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먼저 케이블이 두 개 들어있는데요. 안드로이드용 케이블, 아이폰용 케이블 각 한 개씩 제공이 돼요. 원래 스마트폰에 쓰이는 케이블은 전작에서 별매품이었거든요. 프로 모델에서는 기본으로 모두 제공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참고로 전작에선 핀 마이크도 10만원짜리 별매품이었는데 프로 모델에서는 라발리의 핀 마이크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 쓰이는 케이블 또한 제공되고요. 마그네틱 핀 2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윈드 스크린은 총 5개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식별띠도 제공이 되고요. 전체 구성품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데 무선 마이크가 프로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전에는 따로 구매해야 했던 액세서리들을 기본으로 많이 제공해 주는 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충전 케이스도 살펴볼게요. 이 케이스는 보관 겸 충전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뒷면을 보시면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제공이 돼요. 케이스 안에는요, 수신기 1개와 마이크 2개가 들어있습니다. 마이크를 꺼내서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 로데 와이어리스 고2와 비슷하지만 디테일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유광 재질이고요. 정면에는 로데 로고, 상단부에는 페어링, 레코딩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하단의 라이트는 배터리 상태 등이고요. 잔량이 31에서 100%면 초록색 라이트, 30% 미만은 주황색 라이트, 10% 미만은 붉은색 라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단은 왼쪽부터 녹음 버튼, 수음부, 핀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특히 와이어리스 프로는 녹음 버튼을 눌러서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핀 마이크를 꽂는 방식도 독특해요. 기존에는 단자에 단순하게 꼽아 넣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꼽은 다음 나사처럼 돌려서 연결해야 합니다. 실수로 연결부가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브이로그나 인터뷰, 야외 촬영을 보면 가끔 마이크 단자가 빠진 걸 모르고 촬영하는 일이 있는데 이 방식이 꽂기는 귀찮아도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좋았어요. 다음은 수신기입니다. 마이크와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상단에는 전원 버튼, 옆면에는 USB-C 타입 단자, 3.5mm 단자, 하단에는 2개의 버튼이 있는데 오른쪽은 설정 메뉴 버튼, 왼쪽은 선택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고요.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스플릿 메뉴나 세이프티 모드 같은 변경도 가능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이 제품은요 32비트 플롯이 지원이 되는데요. 32비트는 기존 24비트 대비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모든 범위를 사용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아무튼 개인 조절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24비트는 큰 소리로 녹음을 했을 때 클리핑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버된 데시벨만큼 잘려나가는, 즉 소리가 깨진다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32비트로 녹음을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파형이 깨지지 않고 보정 시 레벨을 줄였을 때 파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게인을 너무 줄였을 때에도 32비트는 24비트 대비 노이즈 없이 오디오 레벨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인터뷰처럼 게인 조절을 매번 컨트롤하기 힘들거나 야외 촬영이 잦은 분들이라면 이건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코드 기능입니다. 와이어리스 프로에서는 타임코드가 도입되었습니다. 타임코드가 있으면 더 쉽고 정확하게 오디오 싱크를 맞출 수가 있겠죠. 타임코드는 로데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로데 센트럴에서 타임코드를 활성화해 주셔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임코드 활성화하실 때 영상 프레임에 맞게 프레임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셔야 정확하게 영상이랑 싱크를 맞출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타임코드 설정은 총 5가지가 있는데 내 상황에 맞게 타임코드를 설정해서 편리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는요, 스펙상 260m까지 녹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환경에 따라 신호 간섭이나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스펙 거리보단 짧겠죠. 야외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가 한 50m에서 60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50m가 넘어가면 신호에 간헐적인 끊김 현상이 있었고 100m 이상부터는 깔끔한 녹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실사용 환경에서는 50m만 되어도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50m 이내에선 충분히 퀄리티 좋은 녹음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는요, 충전 케이스와 PC를 연결해주면 바로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작에선 마이크와 수신기를 각각 연결해서 썼어야 했는데 충전 케이스에만 연결을 해주면 간편하게 수신기와 마이크 모두 연동해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PC에 연결을 해서 음성 파일을 빠르게 옮길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세팅이나 업데이트도 더 간편해졌습니다. 다음은 마그네틱입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부터는 마그네틱이 지원돼요. 자석을 통해서 옷에 착용해서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게다가 맥세이프가 되는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더 편리하죠. 아이폰 뒷면에 이렇게 부착만 해주면 스마트폰 녹음 시에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도 부착은 가능하지만 자성이 약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완충 시에 7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처럼 케이스에 넣어서 쓴다면 케이스 배터리로도 충전해서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저장 공간입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의 메모리는 32GB를 지원합니다. 전작에선 4GB밖에 안 됐었는데 용량이 8배나 늘어났습니다. 32GB 용량으로 인해서 최대 40시간 동안 녹음을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국내 출시가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의 출시가는 649,000원, 로데 NT1 5세대는 399,9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실사용 시 느꼈던 장단점입니다. 앞에서는 장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적응이 되고 나면 나름 쓰기가 편리한데 워낙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설정값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지만 터치 조작이 아닌 물리 버튼을 통해서 조작해야 합니다. 물리 버튼이 편할 수는 있는데 조작의 한계는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세 설정은 로데 소프트웨어, 로데 센트럴을 이용해 줘야 합니다. 그 외에 무선 마이크의 무게는 가볍지만 케이스의 무게는 다소 묵직하다는 점, 외부 재질이 유광 재질이라서 손에 지문이 잘 묻는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 리뷰를 마쳐보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무선 마이크들 중에서 퍼포먼스만큼은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성능만큼은 가장 좋은 최고의 무선 마이크를 찾고 있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콘덴서 마이크도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특징을 3가지로 추려서 간단하게 리뷰해 볼게요. 로데의 가장 최신 USB 콘덴서 마이크인데요. 일단 마이크 품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음질 자체에 아쉬운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비슷한 가격대의 마이크는 3-4개 정도 써봤는데 로데 NT5세대가 하드웨어의 성능만큼은 가장 좋았습니다. 목소리를 비어있는 소리 없이 꽉 찬 소리로 들려주고요. 특히나 저음역대 수음력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노이즈가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실게요.
그래서 ASMR용 마이크로 사용했을 때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게 별도 보정이나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기본 패시브로 지원된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와 같이 32비트 플롯이 지원됩니다. 32비트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PC로 사용할 때에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맥북 유저들은 맥OS에서 32비트 플롯을 기본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윈도우에선 아시오 드라이버를 받고 나서 사용해야 하고, 이게 또 윈도우와 호환성이 좋진 않기 때문에 32비트로 녹음하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윈도우 유저분들은 그냥 24비트 녹음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본 성능 자체가 충분히 좋으니까요. 다음은 아쉬운 점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계 최초로 C타입이랑 XLR을 한 단자로 지원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편한 기능은 맞는데요. 근데 C타입을 꽂을 때 단자가 생각보다 깊어서 마이크를 들어서 단자를 보지 않고는 연결하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단자가 하나이다 보니까 오인패와 C타입을 동시에 연결해서 쓸 수가 없어서 오인패와 PC를 번갈아서 쓰는 분들 한해서는 불편함이 있어 보여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갖춘 성능 자체가 워낙 좋아서 방송용, 홈 레코딩 용도로 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내 녹음용 마이크로는 최근 사용했던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실내에서 녹음을 할 땐 이 제품을 메인 마이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데의 마이크 2개를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